윤정이는 그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분당 단독주택 2층 침실 창문으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61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가느다란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또렷한 눈빛. 사람을 꿰뚫어 보는 그 시선은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윤정이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거짓말하는 아이, 뭔가 숨기는 아이, 두려워하는 아이. 그 모든 표정을 읽어냈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민서였습니다. 34살. 결혼 5년 차. 평소엔 조용하고 차분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었습니다. 사위 준호가 전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어머님, 메리 크리스마스. 준호의 인사는 건성이었습니다. 시선은 트리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민서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찻잔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자차 끓였어요. 몸에 좋은 거 넣었어요. 윤정이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윤정이가 잔을 받으려 하자 민서가 재빨리 한쪽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이쪽이 엄마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서의 눈빛이 윤정이의 손끝에 고정됐습니다. 잔을 쥐는 순간까지, 입술을 대는 순간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찻잔을 들고 소파로 갔습니다. 민서가 따라왔습니다.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엄마, 빨리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찻잔을 입술에 댔습니다. 향이 올라왔습니다. 달콤한 유자향. 그런데 그 아래 뭔가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를 봤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트리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그대로였습니다. 김이 다 식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민서는 계속 윤정이만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계속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엔 찻잔이 2개뿐이었습니다. 자기 것은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30년간 아이들을 봐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아이의 얼굴을 셀 수 없이 봤습니다. 떨리는 손, 피하는 시선, 억지로 지은 웃음. 지금 민서가 그랬습니다. 윤정이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 2잔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자신의 것과 민서의 것을. 민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내 잔이 이쪽인 것 같아서. 윤정이는 바꾼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커피였습니다. 유자차가 아니었습니다. 민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그건 이게 내 거 맞지?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윤정이는 알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알았습니다. 저 유자차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트리 아래 선물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엔 선물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봤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준호는 트리 전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지럽네. 그의 목소리가 어눌했습니다. 발음이 꼬였습니다. 민서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오빠 괜찮아? 준호는 대답 대신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핑핑 도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인 것처럼 어눌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부엌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상해.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양을 잘못 넣은 건 아니겠지? 말이 이상해져. 윤정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를 봤습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다만 몸을 가누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시야도 또렷했습니다. 어지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전화 중이었습니다. 일단 재우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병원은 아니야, 안 돼. 윤정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엄마, 누구랑 통화했어? 윤정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발싹였습니다. 준호 상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을 거예요. 좀 쉬면. 병원은 안 가? 필요 없어요. 민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나치게 빨랐습니다. 윤정이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서야. 네. 나한테 물어볼 건 없어?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응, 아무렇지도 않아. 윤정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안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엄마를 걱정했다면 놀랐어야 했습니다.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정말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라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저 유자차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민서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엄마, 저 준호 좀 봐야 해서요. 민서가 서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를 부축해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윤정이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여전히 2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서가 마셨어야 할 유자차를 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한 유자향 아래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약품 같았습니다. 그녀는 잔을 싱크대에 조용히 비웠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이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당 아파트 14층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은 맑았습니다.
손은 안정돼 있었습니다. 머리도 또렷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분당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일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민서가 유자차를 권했습니다. 특정 잔을 고집했습니다. 마실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쓰러졌습니다. 언어가 어눌해졌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민서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웠습니다. 그리고 윤정이에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 차를 마셨다면, 윤정이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준호처럼 쓰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말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판단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뭔가 서류에 서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엄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윤정이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특히 두려울 때, 급할 때, 뭔가 숨기고 싶을 때. 민서도 그랬습니다. 딸이었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정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서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준호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사과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밤이었습니다. 거리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겠구나. 윤정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딸을 믿지 못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몇 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 은행 통장, 각종 계약서들.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년 부활절에 민서가 건넨 서류였습니다. 엄마, 보험 갱신해야 한대요.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딸이 주는 서류였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스탠드를 켰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보험 갱신 안내문, 약관, 그리고 마지막 장, 포괄 위임 동의서. 글자가 작았습니다. 빼곡했습니다. 윤정이는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읽었습니다. 피위임인이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경우 수임자는 피위임인의 재산, 계좌, 의료, 거주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임자 박민서. 윤정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정신 이상 판정시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전 재산이라는 단어도 보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크리스마스 아침에 그 차를 마셨다면,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민서는 이 서류를 근거로 모든 걸 가져갔을 것입니다. 윤정이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성우 변호사,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도 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성우야, 이것 좀 봐줘. 윤정이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김성우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뭐가 문제야? 선생님, 이거 포괄 위임장입니다. 그것도 조건부로요. 그게 뭔데? 김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노년층 재산 탈취에 자주 쓰이는 수법입니다. 겉으론 보험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재산권 이양 동의서죠. 윤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단 정신 이상 판정만 받으면 수임자가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도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서명이 있으니까요. 취소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회해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김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누가 선생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려 한 적이라든가. 윤정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 일을 짧게 말했습니다. 김성우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선생님, 은행 계좌도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날 오후 윤정이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1년치 전부 프린트된 용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자동이체였습니다. 하줄 리빙 퍼니처, 메디케어 솔루션, 케어 앤 컴포트, 모르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제가 신청한 거예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네, 작년 4월에 자동이체 신청하셨네요. 제가요? 서명이 있습니다. 윤정이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신청서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잠시 뒤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명란에 윤정이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윤정이는 30년간 수천 번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글씨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건 자신의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위조된 것 같은데요. 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 내역을 다시 봤습니다. 1년간 거의 1,0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자 도윤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응, 도윤아.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들려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엄마랑 아빠가 어젯밤에 싸웠어요. 윤정이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울면서 이상한 말 했어요. 어떤 말? 도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녹음했어요. 할머니한테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컷만 안 바꿨으면 다 끝났는데.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제 어떡하려고. 위임장도 철회당했잖아. 다른 방법 찾아야지. 무슨 방법? 요양원. 윤정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30년간 사랑으로 키운 딸이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딸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1살.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판단력도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윤정이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자신의 문제를 풀어야 할 때였습니다. 윤정이는 노트를 꺼내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계획, 그리고 대응 방법.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윤정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정이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반찬 만들어 왔어요. 민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윤정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이 나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혹시 머리 아프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민서가 슬쩍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보였습니다. 윤정이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멀쩡해.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요즘 건망증도 좀 있으시고. 건망증 없어. 윤정이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민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서야. 네. 위임장 철회했어. 민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도 전부 확인했어. 자동이체 다 끊었고.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준 서류들 전부 변호사한테 보여줬어. 포괄 위임장이더라. 엄마, 그건 변명 안 해도 돼. 다 알아. 윤정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아니야. 정확히 이해했어. 윤정이는 거실로 갔습니다. 민서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진짜 오해예요. 저는 엄마 걱정돼서. 크리스마스 날 유자차. 그거 뭐였어? 민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마셨잖아. 말 꼬이고 정신 못 차리더라. 그건 아빠가 원래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 그만해. 윤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표정만 남았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민서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몰라요. 협박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지켜봤습니다. 민서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다시. 나가. 윤정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서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이님 댁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기도 성인보호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접수돼서요. 윤정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공무원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신고요? 치매 의심 노인 방임 신고입니다. 따님분이 신고하셨어요. 윤정이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공무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정돈돼 있었습니다.
어머님,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오늘 날짜 아시죠? 2026년 1월 28일이요. 대통령 성함은 도널드 트럼프요. 미국 대통령이고 한국은 대통령 재임 중이에요. 식사는 잘 하시나요? 매일 세 끼 챙겨 먹어요. 혼자서도 잘해요. 공무원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신고 내용엔 어머님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금전 관리를 못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윤정이는 서재로 갔습니다.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자동이체 취소 내역도 있었습니다. 위임장 철회 문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다 처리했어요. 변호사도 만났고요. 공무원이 서류를 꼼꼼히 봤습니다. 어머님 실례지만 딸분과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윤정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제 재산을 노렸어요. 포괄 위임장 받아내려 했고 제 정신을 의심받게 만들려고 했어요. 공무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윤정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보내준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컷만 안 바꿨으면 다 끝났는데. 공무원 2명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학대 신고 건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윤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을 처벌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더 이상 저한테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엔 어머님이 정상 판정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또 이런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공무원들이 돌아갔습니다. 윤정이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소용없어요. 윤정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를 끓였습니다. 유자차였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직접 끓인 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쓴맛은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윤정이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또렷했습니다. 판단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 1. 재산 정리. 2. 유언장 작성. 3. 손자 도윤과 시간 보내기. 윤정이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 속지 않는 법,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법. 윤정이는 펜을 내려놓고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그동안 바쁘게 살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고 재산을 정리했고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집과 예금, 주식 모두 신탁으로 묶었습니다. 수익자는 손자 도윤이었습니다. 윤정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이 관리하고 사망 후엔 도윤에게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김성우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완벽합니다. 누구도 선생님 재산에 손댈 수 없어요. 고마워, 성우야. 선생님 딸분하고는 연락 안 해.
윤정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와는 1년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피아노 학원 가던 모습, 수학여행 가기 전날 설레던 얼굴, 대학 합격하고 울던 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윤정이는 선택했습니다. 딸보다 자신을 택했습니다. 미안함보다 존엄을 택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뭘? 생신이잖아요. 70살. 윤정이는 웃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구나. 도윤이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촛불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윤정이는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원.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손자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남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게. 윤정이는 촛불을 껐습니다. 도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드세요. 응, 고마워. 둘이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니, 저한테는 가끔 와요. 편지로. 윤정이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쓰던데? 미안하다고요. 할머니한테 용서 빌고 싶다고. 윤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요. 아빠랑 이혼했고 집도 넘어갔대요. 알아. 김성우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민서 부부가 사업 실패로 파산했다는 것. 준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 결국 이혼했다는 것. 하지만 윤정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윤정이는 손자를 봤습니다. 도윤아. 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아직은 아니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마음 이해해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내 엄마를 미워하진 않아. 다만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을 뿐이야. 윤정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14층에서 내려다보는 분당 야경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이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 박민서. 제목 엄마께. 윤정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열어봤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서. 이렇게 편지 쓰는 게 1년 만인 것 같아요. 엄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사과할게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이용하려 했어요.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작은 원룸이에요. 준호랑 이혼했고 집도 다 넘어갔어요. 매일 후회해요. 왜 그랬을까? 왜 엄마한테 그랬을까? 엄마,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만이라도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민서올림. 윤정이는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71살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새모이를 채웠습니다. 참새들이 날아왔습니다. 지저귀며 먹이를 쪼았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직접 갈은 원두였습니다. 향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이었습니다. 점심엔 간단히 국수를 끓여 먹었습니다. 저녁엔 도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책 읽었어. 재밌어요? 응, 재밌더라.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행복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안전했습니다.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1살.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지 않았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빼앗기지 않았다. 조금 더 크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냈다. 윤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법, 속지 않는 법,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법.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윤정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삶이 이제야 완전히 내 것이구나. 민서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손편지였습니다. 윤정이는 읽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읽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영영 읽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시간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유자차였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쓴맛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윤정이는 그 노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윤정이의 새로운 삶도 시작됐습니다.